권영철 대기자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가 없는 날인데 네. 급하게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꼭 월요일에 다뤄야 하는 뉴스가 하나 생겼다. 금요일과 목요일에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뉴스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주말 동안에도 좀 묻히는 느낌이다 이러시면서 전화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사법농단 관련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심각하죠. 예, 국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김태우, 신재민 이런 사건들만 언론들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 예. 오히려 사법농단 관련 핵심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지금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추진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지난 금요일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여러분 남재준이란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세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라 함은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이죠. 첫 국정원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 혼외자 뒷조사 시켰던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재판받고 있었던 그 사람. 예, 근데 남재준 원장은 무죄가 됐는데 그 밑에 서천호 차장, 국장, 정보관은 또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뭐 좀 이례적인 일이죠. 예. 그래서 이게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낸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양 전 대법원 원장 측의 반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 아니 사법농단은 어떤 재판 거래에 관한 문제고 네. 요 지난주 말에 나왔다는 요 판결은 혼외자 뒷조사 문제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인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갸우뚱하실 건데요. 일단 요게 그 우리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봐야 됩니다. 자 가보죠. 여기 2013년 6월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때가 이제 아마 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장 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기소를 하느냐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느냐 문제를 두고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동욱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최동욱 총장은 해야 된다. 그렇죠. 최동욱 총장의 외압을 막아서 결국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해왔는데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죠. 예. 그 즈음에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정말 요새 말로 뭐 갑툭튀라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네. 혼외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댓글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실제 조사를 했고요. 예. 그 조사한 내용이 어디로 갔는지는 다들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원장에게만 보고하고 말았다고 끝내는데 그렇죠. 한 달 뒤쯤에 조선일보에서 일면 머리기사로 보도가 되죠. 맞습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이 지금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고요.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지금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런 요 문제로 결국은 이 혼외자 문제가 불거진 뒤에 3개월여 만에 최동욱 총장은 쫓겨났죠. 쫓겨났죠. 예. 예. 기억하실 거예요. 뭐 네. 워낙 떠들썩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면은 최동욱 총장 뒷조사가 그러면은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정원 정보관 말로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 얘기하는데 참 속아 웃을 일일 겁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뭐 갑자기 그럼 최동욱 총장 검증할 때는 없다가 갑자기 수사하니까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는 있는데 검찰 수사에서 입증을 못 해낸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 점이 당시에 뭐 청와대 조영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었고 위정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지휘라인 가운데 남재준 전 국정원장만 무죄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차장, 국장, 뭐 정보관은 유죄가 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서천호 이 차장이 당시에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다 보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남 원장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말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은 혼외자 문제 뒷조사가 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국정원의 뜻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니냐는 걸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 네. 알았어라고 네. 답변했다는 게 지금 재판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이게 서천호 차장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국정원장이 말한 것은 그러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 그렇죠. 알았어. 그러면 수긍할게. 할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그럼 해봐라고 하진 않았더라도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시에 재판부는 남재준 원장이 서천호 전 이 차장에게 그 첩보를 검증하라고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묵시적으로도 승인했다고 보기는 분명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정원장에게 사전 계획을 보고했는데 국장은 야 이거는 불법이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래에서는 실행을 했단 말입니다. 실행을 했죠. 국정원장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실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행한 아랫사람만 유죄가 나오고 국정원장 자체는 지금 무죄가 나왔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거를 이제 사법농단 양성태 원장에게 대비시켜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사람 중에 차한성, 박병대가 청와대에 갔다 와서 뭐 회의를 하고 왔잖아요. 예. 그럼 양성태 원장에게 보고를 해요. 했겠죠. 이게 뭐 저 강제징용 문제, 전교조 문제, 통진당 문제 이런 거 좀 청와대가 좀 도와달라 그런다. 어떻게 할까요? 예, 대법원장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태 원장이 야 이런 거 해야 돼? 그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이런 걸까지 해야 돼라는 말은 했다는 게 확실해요? 뭐 그렇다고 추론을 해보는 거죠. 아, 남재준은 확실한데 양성태는 아직 조사 중이니까. 그렇게 예. 추론을 해보건데 예. 그래 됐을 경우에 양성태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 판결에 따르면은. 이제 조사 받기로 지금 날짜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11일 날 출두하죠. 양성태 대법원장 예. 그렇습니다. 와서 이제 그렇게 나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나는 그렇게 물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반발했다. 네.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경우를 네.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네. 인정할 리는 없으니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사례와 동일시 놓고 해보면은 그런 보고를 받고 야 그건 재판 관여니까 안 돼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예. 보고만 받고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좀 부정적인 뉘앙스는 맞는데 그러면은 하지 마라 그래야죠. 하지 마라는 안 했지만 네. 내가 그냥 뒀다. 혹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반발했다. 요랬을 경우 지금 남재준 원장의 케이스와 같아지는 그럼 거군요. 서천호 이차장이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왜 보고를 했겠습니까? 국정원장이 승인을 받아서 조사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그게 그 구체적으로 승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니까 무죄다라 그러면은 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문제죠. 검찰 한 고위 관계자가 공직사회에서 처음부터 위에서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대부분은 아래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보고하면은 그래 해봐. 예. 오케이 뭐 이렇게 승인한다는 거죠. 아하. 저는 그래서 오늘 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판결을 그거를 왜 사법농단하고 연결시키시는 거지?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 판결의 결과가 이 판결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보신 거군요. 권 기자는.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여러 건의 그 직권남용 관련 국정농단에서 직권남용이 많잖아요. 결국 사법농단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가게 되거든요. 다른 처벌할 조항이 별로 없어요. 직권남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보는 아주 좁게. 아주 좁게.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아주 좁게 보는 경향이 지금 요새 판결에서 보인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지금 특히나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성 참고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판결하면서 특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판, 그러니까 최동욱 혼외자 사건 재판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성창호 부장판사인데요. 성창호 부장판사. 이게 대표적인 양성태 키즈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법원 행정처에서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2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때 그 영장 전담을 할 때 한 2년 전인가요? 정윤호 게이트 있죠. 정윤호 게이트. 이게 이제 법관들이 연루돼서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영장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복사해서 법원 행정처에 보고를 한 겁니다. 신광열 수석부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혐의로 지금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법농단 연루돼서 조사받고 있는 판사들이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 네. 재판 배제된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징계 청구됐던 13명 중에도 5명을 빼고 8명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명이 김연학 부장판사인데요. 이 사람이 오병우의 그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좁게 판결을 했고 지난 3일 그러니까 목요일 판결에서도 추명호, 최윤수 국정원 차장과 국정원 국장에 대한 판결도 아주 직권남용을 좁게 봤습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다 무죄를 추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네요. 당연히 김연학 부장도 본인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시받아서 한 사람은 직권남용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했더라도. 그러면 그게 군에서 반란에 가담한 사람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면 죄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의문을 살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 Y뉴스 또 남재준 전 원장의 무죄 판결이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격인가? 요겁니다. 그럼 반격이라고 보는 다른 사례도 또 있습니까?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월 3일 석방됐잖아요. 석방됐죠. 석방됐는데 석방한 사람이 차민호 부장판사입니다. 자, 또 새로운 이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차승한 판사 뒷조사하는 검찰이 했잖아요. 블랙리스트 그거 뒷조사. 뒷조사를 했는데 회유에 나선 사촌형입니다. 차승한 판사에. 잠깐만요. 헷갈려. 이름들이.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 찍어가지고 뒷조사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거기에서 피해자가 차성한 판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민호 판사가 그 사촌형이에요? 사촌형으로서 두 사람 다 판사예요? 사촌끼리? 차승한 판사를 회유했던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고 있죠. 아까 김연학 판사 얘기를 했죠. 또 조의연 판사라고 성창호 판사와 같이 영장 전담을 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 이 판사도 줄줄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조의연 판사는 누구냐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참 실검에 많이 오르내렸던 분입니다. 이름이 익숙하네요. 이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들여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사를 했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여기도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도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또 본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판례를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사법농단과 연루가 돼 있거나 아니면 직권남용을 좁게 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거나 그런 경우로 보는 겁니다. 직권남용을 아주 좁게, 그러니까 예년 평소보다 평소 때보다 훨씬 좁게 지금 해석하는 판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 사법농단 판결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건대 기자의 분석이신데 저는 법원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적어도 수사를 받고 있는 판사들은 재판에서 좀 배제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 배제하면 그게 또 위헌 소지가 크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문제를 법원 내에 취재를 해봤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 배제할 방법이 없답니다. 하면은 또 위헌이 돼서 바로 소송 들어올 겁니다. 이 사태가 좀 마무리돼 가면은 하긴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계속 초유의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참 고민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뭐 고영한, 박병대, 양승태 전 원장까지 줄줄이 소환되지 않습니까? 지켜봐야 되지만 사법농단 문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은 결국은 국민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주말 사이에 덮고 갈 뻔했던 이 뉴스 저희가 다시 꺼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